네, 오늘은 척추의 건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바른 자세를 유지하라. 척추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의자에 허리를 딱 붙이고 똑바로 앉도록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이게 의식적으로 누가 옆에서 시키지 않는 이상은 본인이 어린이건 성인이건 3분만 앉아있으면 벌써 허리가 이렇게 굽고 턱을 앞으로 내밀게 되고 컴퓨터를 하게 될 때도 이런 식으로 하게 되죠. 턱을 내밀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일자목이 생기고 이제 이렇게 되는데 사실 틀어진 자세로 1개월 또는 6개월, 1년만 지나도 자세를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뼈를 잡는 근육과 인대가 같이 틀어지면서 이렇게 틀어져 버리면 상태가 조금만 심해지면 자세를 바르게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벌써 15살, 13살 이런 친구들 봐도 이미 측만이 진행이 돼가지고 허리가 휜 아이들은요, 허리를 피라고 하면 필 수가 없습니다. 고부정하게 다니죠? 그래서 항상 어떤 자료를 봐도 보면 바른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라고 하는데 사실 그렇게 해서는 절대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세만으로 치료를 하는 건 한계가 있고요. 그 말은 즉 의사들이 스트레스 받지 말도록 노력하라. 스트레스 받지 말라. 이 말하고 똑같은 거죠. 어떻게 받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런 경우는 해결책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다른 방식을 제가 제시해 드릴게요. 일단 거북목이 되거나 이렇게 턱이 나와서 거북목이 되거나 일자목이 되는 목의 시작 커브가 상실되는 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허리가 이렇게 굽기도 하고요. 등도 보면 요부 정도가 이렇게 심하게 굽은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등도 좌우가 이렇게 달라지고 엉치뼈도 그 꼬리뼈라고 하죠. 꼬리뼈가 이렇게 이 정도 각도를 이뤄야 되는데 이렇게 올라온 분들이 있어요. 일종의 기형인데 이거는 뼈의 모양도 전부 유전이 됩니다. 그래서 엄마가 그렇게 휘었으면 자식도 그렇게 휠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자세를 바르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척추가 틀어진 증거를 대라 그렇게 말씀한다면 저희는 진단을 이렇게 합니다. 일단 경추 부위에 틀어진 것이 있으면 이 목 부위의 주름이 보통 2줄 이렇게 오거든요. 근데 이것이 3줄, 4줄이 되고 이렇게 한 줄로 가지 않고 이렇게 와서 만나요. 다른 놈이 와서.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있고 또 턱 라인도 누워서 반드시 눕게 하고 머리를 이쪽에 하고 다리를 저쪽에 놓게 하면 위에서 보면 턱이 이렇게 틀어져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리고 이 입술도 한쪽에 올라가 있는 경우가 많고요. 광대뼈도 위치가 다릅니다. 위아래로 틀어진 경우도 있고 이렇게 틀어진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 일단 경추가 틀어졌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흉추가 틀어진 것을 알기 쉬운 것은 일단 어깨가 앞뒤에서 봤을 때 이렇게 기울은 경우가 있습니다. 심한 경우는. 또한 옷을 벗겨놓고 보면 이 유도의 위치가 달라요. 젖꼭지가 한쪽이 높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안 만납니다. 매우 많습니다. 앞으로 그런 분들 목욕할 때 자기 유두의 위치를 한번 맞춰보세요. 맞춰보시면 그것이 다르다 그러면 그분은 협심증이 올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제 교정을 바로 딱 들어가서 해주면 이게 바로 딱 맞거든요. 네, 우두둑 하면서 정확히 맞아 들어갑니다. 그래서 흉추도 그런 유두의 위치라든가 어깨 높이를 볼 수 있고 엎드려 봐도 이렇게 머리를 이쪽으로 하고 다리를 이렇게 해서 상체를 벗겨서 이렇게 보면 그 등 쪽의 근육이 한쪽은 높고 한쪽은 낮아요. 또 등 여자들 브레이저근보다 조금 위쪽 부위 한 이 정도 높이 부위가 이렇게 움푹 솟아 있습니다. 그걸 보고도 이 사람은 흉추 3번, 4번, 5번, 6번, 7번 부위가 문제가 있다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협심증이 있거나 소화장애가 있는 분은 100% 그쪽의 앞통과 함께 문제를 같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2번 뼈를 눌렀을 때는 안 아팠는데 3번은 무지하게 아프고 4번도 무지하게 아프고 또 한 8번을 누르면 또 아프지 않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눌러서 아픈 게 아니고 진단을 하다 보면 아픈 부위는 반드시 앞통으로 대답을 하거든요. 또한 요추가 틀어진 것은 장골이라고 해서 이렇게 보시면 이 척추 뼈에서 요 부위 엉덩이 뼈를 이루는 이것이 장골입니다.
요것이 천골이고, 이 삼각형뼈가 천골인데, 이것이 척추를 받쳐주는 기본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쪽과 이쪽이 틀어져요. 한쪽 이렇게 높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발 신을 때도 한쪽이 닳고 어떤 분은 바지 단 길이가 한쪽이 짧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많은 경우에 이것이 이렇게 틀어지면서 이쪽 다리를 당기고 올라가요. 그러면 당연히 이쪽의 다리가 짧아지겠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기형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틀어지게 되면 이것도 같이 틀어지고 천골도 틀어지고 척추가 같이 문제가 와요. 그래서 디스크나 협착증을 가지신 분들은 거의 90% 이상이 장골의 차이를 2cm 이상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리고 당겨서 오신 분들도 이 장골의 위치를 맞추는 교정만 해도 그 자리에서 통증이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림증 같은 것이. 오늘 또 그 풋드랍이라고 해서 족하수, 이게 발이라고 했을 때 발을 이렇게 들어 올려야 되는데 들어 올리지 못하는 분이 계셨거든요. 그것이 이제 요 부위 정도의 문제인데요. 역시나 진단을 해보니까 그 부위가 압통이 심하고 교정을 했을 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막 오신 38세 여자분인데 해당 부위를 교정하고 특수침을 하고 한순간 엎드려서 치료를 했는데 바로 발목이 딱 꺾어지는 거죠.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서 다리 쪽에 또 추가 신경 문제를 또 추가적으로 제가 치료를 해드렸는데 많이 편해지죠. 하지만 족하수라는 것은 되게 어려운 질환입니다. 이걸로 인해서 시작을 해서 그분은 선천적으로 이 천골이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물어보니까 어머니가 그렇대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올라와 있으면 여기에 있는 체중을 이놈 전체가 받지 못하고 요 끝에서만 받아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쪽에 문제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족하수가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느 순간 때가 돼서 온 것 뿐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장골을 잡아주고 천골을 잡는 치료를 했고요. 그렇게 해서 바로 이쪽 부분이 편해지는 감각이 왔습니다. 하지만 족하수는 양이사건 한이사건 매우 어렵게 생각하는 질환입니다. 그런데 이런 원리에 입각해서 치료를 하게 되면 빠른 효과를 볼 수 있거든요.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종합해보면 뭐 경추든 흉추든 요추든 장골, 천골이든 간에 척추가 일단 변형이 왔다. 집에서 엄마가 이렇게 봤는데 애가 많이 틀어진 것 같아요. 이미 그러면 자세를 바르게 하는 것 자체가 불편해요.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똑바로 앉으면 더 허리가 아픕니다. 그래서 앉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척추 변형이 이미 온 경우에는 치료만이 답입니다. 그래서 교정치료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냥 뚝뚝 맞추고 그냥 끝나는 것은 사실 다시 돌아가요. 제가 경추신경 증후군 얘기하면서 말씀드렸지만 뒷목의 뼈도 다 틀어진 것을 잡아도 다시 돌아가거든요. 그것을 다시 돌아가게 하지 않는 추가적인 치료가 반드시 필요하죠. 그래서 어떤 자세만으로 이걸 잡는다고 자꾸 TV라든가 언론에서 얘기하는데요. 그건 정말 잘못된 얘기입니다. 불가능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오늘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